여기 인구수 3억이 넘는 세계 4위의 인구 부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를 두고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제2의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롤모델로 한국을 선택한 것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곳곳에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 한국 마을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가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삼성은 물론 CJ나 신세계, 한솔, 중앙일보, CU 편의점으로 알려진 BGF 리테일 등이 전부 이병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범삼성가라고 불리죠. 손대는 족족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인 이병철 창업주가 평생 동안 마음대로 하지 못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자식과 골프 그리고 미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문제야 이미 장남과 차남의 거센 반항을 경험했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언급한 미원은 의외였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무수한 일본의 잔재 중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워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지노모토, 즉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그 번안품으로 1956년 우리나라 기업인 대상은 미원이라는 조미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MSG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G는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우스갯소리로 맛소금, 맛있군이라고 말하는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즉 글루탐산 소듐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1900년대 초 일본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다시마에서 풍미를 내는 요소를 찾는 연구를 하다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맛의 5대장,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에 색다른 맛이 하나 더 있어 발견한 것이 바로 글루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칠맛입니다. 이는 토마토나 다시마, 심지어 모유에도 존재할 만큼 광범위한데 이 감칠맛에 나트륨을 더한 것이 바로 MSG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 된장, 고추장, 요구르트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발효 생산 제품으로 그 자체의 맛은 무미하나 음식의 감칠맛을 상승시키는 조미 효과가 뛰어나며 보편적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 면에서는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제조 당시의 포장 상태를 유지할 시 반영구적으로 그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저장 안정성도 지니고 있죠. 글루탐산 플러스 나트륨, 즉 순수 MSG 자체가 바로 미원이고 이 MSG에 부수 재료들을 더 첨가한 것이 바로 다시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원은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주로 사용하고 다시다는 국물 육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시다는 미원에 밀려 조미료 시장에서 항상 2인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미원의 아성을 꺾기 위해 제일제장 임직원들에게 특명을 내려 만든 조미료입니다. 출시 첫 해에 쇠고기 맛과 생선 맛을 함께 출시했지만 생선 맛의 반응이 좋지 않아 얼마 못 가 단종되었고 수년 후 멸치 다시다로 리뉴얼하여 오늘날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다시다는 다시마와 발음이 비슷하고 주성분인 MSG를 처음으로 추출해낸 재료가 다시마이긴 하지만 의외로 다시마는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MSG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암의 발생 원인 중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을 막아 위암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MSG만으로 간을 하거나 MSG 플러스 소금으로 간을 했을 때가 소금만으로 간을 했을 때보다 나트륨 섭취량을 20에서 40% 감소시킨다니 요리를 할 때 MSG를 섞어서 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MSG가 왜 우리 인식에는 좋게 남아있지 않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68년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의사 로버트 호만 권이 중국 음식을 먹다 목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이 마비된 원인이 자신이 먹었던 중국 음식에 다량 함유된 MSG라고 생각하여 이를 중국 식당 증후군으로 칭하며 MSG의 유해함을 알리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건에 호기심이 생긴 여러 의사들이 이에 호응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거세지자 197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MSG는 유해하다라고 공표했는데요. 그러나 그 후 수많은 검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은 재현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198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시 MSG는 안전하다라고 발표하게 되죠. 이 발표가 있기 전 1973년 우리나라 미원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MSG의 맛을 널리 알린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5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대만의 사사라는 제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성으로 무장한 대상은 이에 기죽지 않고 인도네시아 공장에 우리나라 주재원보다 현지인 고용률을 높이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1:1 체제인 가정방문
전문 마케팅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10%의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차츰 성장해 가던 도중 뜻밖의 호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랄 인증이 시작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는 무슬림으로 무슬림은 반드시 할랄 인증된 음식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을 할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하람이라 구분하며 꼭 할랄 마크가 있는 음식만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람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육류로 돼지고기가 있고 술과 에너지 드링크, 송곳니가 날카로운 육식동물, 맹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 죽은 동물의 피, 메뚜기를 제외한 곤충 등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90%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할랄 인증은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하람으로 지정됩니다. 아지노모토에 있는 돼지 기름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던 아지노모토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3,000톤가량의 제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지노모토는 스멀스멀 다시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기하여 현재는 미원이 대략 40%, 사사가 30%, 아지노모토가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인구수 3억 명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인적 자원의 강국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내수 시장이 크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내수 시장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매력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죠. 여기에 전체 인구의 43%가 25세 이하라는 젊음은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을 공략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자신들이 상품을 구매해줄 주요 고객이 되니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놓칠 수 없는 수출 시장인 셈이죠. 이런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미원을 생산하는 대상그룹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원 인도네시아 법인은 미원의 인도네시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NGO 기업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CSR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경제력이 없는 실업자나 영세 포장마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사랑의 미원마차를 선물했습니다. 일종의 포장마차 같은 것으로 운영 비품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안 미트볼 조리 방법과 식품 위생 안전 그리고 할랄 인증과 같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그의 CSR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죠. 그 외에도 불이웃 돕기, 장학금 지급, 헌혈 및 재난구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미원의 국내 반응은 어떨까요? 과거 일본의 아지노모토의 광고에서 우리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식재료에 어울리지 않는 화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미료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요리를 하는 많은 주부들이 조미료 첨가에 대해 대부분 부끄러워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하자 WHO, 미국 FDA, 국내 식약처 등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하루 권장량이 정해지지 않았을 만큼 완전 무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MSG에 대한 이미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드디어 미원 광고가 등장합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솔직히 아이콘 김희철을 모델로 기용했는데 이 광고가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대상이 김희철을 등장시켜 제작한 광고에는 수많은 닭들이 초원을 달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우리는 오늘 닭 100마리를 살렸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미원 100g이면 닭 100마리를 우려낸 것과 같은 감칠맛이 난다는 것을 참신하게 표현한 것이죠. 소가 나오는 영상도 컨셉이 비슷합니다. 소 한 마리가 해변을 달리고 그 뒤로 나는 오늘 소 한 마리를 살렸다는 자막이 등장합니다. 미원 100g에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감칠맛이 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전혀 매치가 될 것 같지 않은 닭과 소를 이용해 우주대스타 김희철다운 기적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티즌들은 기존의 화학조미료로 불리던 미원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면서 광고 한 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는 제2의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한국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유일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서 한국마을까지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산다는 자바섬에 대뜸 한국 전통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한옥이 빼곡이 들어찬 한국의 북촌 한옥마을을 그대로 본따 인도네시아 한복판에 조성한 것입니다. 15,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그리고 수도를 품고 있는 가장 큰 섬에 한옥마을이 들어섰다는 점은 꽤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북촌 한옥마을이 조성된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버리자 정부 차원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다 북촌 한옥마을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여기가 인도네시아인지 북촌 한옥마을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벽히 복제해냈고 기와집, 장독대까지 거울을 비춘 듯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을 가지 않고도 마치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유스프 소장은 이 한옥마을을 기획하며 인도네시아 곳곳에는 한국을 따라한, 즉 모방한 공원은 많지만 우리 자바섬처럼 한강과 같은 차탄도의 강을 가진 곳은 없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한복을 대여할 수도 있고 K-팝을 주제로 테마공원까지 만들어 둠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미원으로 장악한 대상 기업처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